자꾸 써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죠? 그러니까 그게 1990년에 마이클 해머라는 사람이 이제 BPR 이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기업의 업무를 극적으로 개선하는.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기존에 하던 일은 다 무시하고 새롭게 고객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 개선을 하는 그런 경영 혁신 이론이에요. BPR이라는 게. 이거를 할 때도 이 프로세스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as is 모델을 그려보면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중복돼서 일어나는 경우, 또 어떤 특정인애가 특정인한테 또는 부서에 일이 집중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드러나요. 발견이 돼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부서나 그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재교육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일만 할 수 있게 조직을 개편하고 이러는 게 사실 혁신 활동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물론 이제 DFD보다 이제 그 BPR을 할 때 아까 맨 앞에서 소개했던 뭐 프로세스 매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어쨌든 그 목적은 똑같아요.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이제 Strategic Systems Planning.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업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다는 얘기는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어떤 조직의 비전, 그 다음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 전략, 이런 거에 우리가 지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잖아. 정보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그 기업이 비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사장님은, 특히 기업의 CEO들은 정보 시스템이 내부에 어떻게 됐는지 별 관심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나오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기업이 수익이 늘고 시장 점유율이 늘고 고객이 늘고 이러면 좋아하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 전산실이나 아니면 이런 외주에서 들어가서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근본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내가 시스템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고 뭐 에러 없이 잘 돌아간 시스템 만들어봤자 그거는 엔지니어링 마인드고 실제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기업이 의사결정을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 매출도 늘고 이래야지 그 회사에서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돈을 기꺼이 대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 항상 그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하는 기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즉, 이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는 거는 그 기업의 업무 흐름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선을 해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이자 이거야. 정확하고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정보 시스템이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개발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회사 사장은 돈을 대겠죠. 그게 오너가 할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업무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프로세스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트래티직 시스템 플래닝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디자인,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거는 완전히 경영 측면에서 이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그린다면 맨 처음에 컨텍스트 DFD, 배경도를 그려요. 이거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랑 되게 유사해요. 근데 여기 얘는 행위가 없죠. 행위가 없고 시스템이 가운데 있고 더 시스템, 그죠? 행위 시스템이 이름이 가운데가 있고 익스터널 에이전트만 있어요. 외부 실체들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화살표만 있어요. 그죠? 인간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은 데이터 스토어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컨텍스트 DFD에는 데이터 스토어가 없어.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익스터널 에이전트, 데이터 플로우,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세스. 그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하면 밑에 그림처럼 아까 펑션 하이라키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 태스크들, 걔가 다 이벤트들이야. 거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이벤트 하나면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필요한 건 다 있죠. 익스터널 에이전트도 있고 데이터 플로우도 있고 데이터 스토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벤트 다이어그램은 그릴 필요 없어. 우리 지금 간단한 시스템을 지금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이벤트 하나하나가 다 태스크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엘레멘터리 프로세스야. 그게 최종 단위의 행위들이라 이거죠. 실제 그 여러분이 DFD에 나타나는 프로세스들은 뭔가 실제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수만큼 나중에 화면 설계를 해야 돼요. 화면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왜냐면 우리가 정보 시스템에서 그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는 화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메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화면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메뉴를 이용하는 거죠. 그 메뉴에 있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펑션, 무슨 뭐 액티비티 다 이런 것들이에요. 처음에 그 시스템을 켤 거 아니야. 그죠? 아래 한글 부르잖아. 뭐 파워포인트 부르잖아. 그건 이제 시스템을 부르는 거고, 그죠? 그럼 그 안에 메뉴가 쭉 나오죠. 그게 펑션들이에요. 그 펑션을 선택하면 그 안에 이제 액티비티도 단위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바로 이벤트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죠? 실제 일을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메뉴를 선택했을 때 펼쳐지는 화면에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 화면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아까 그 계층도에서 보면 태스크고 그 태스크가 최종 단위의 일이기 때문에 뭔가 액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이건 뭐 케이스 툴 여러분은 저걸 쓰세요. 그 비주얼 패러다임 비주얼 패러다임으로 이 그림을 그리세요. 거기에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걸 확대한 거네요. 가운데 시스템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재고 관리 시스템이다. 그럼 시스템이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외부 실체들이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 명칭 반드시 쓰세요.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프로세스 모델링 하라 하면은 제출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야. 두 가지. 이 컨텍스트 다이어그램하고 시스템 다이어그램. 아까 왜 시스템 DFD라고 있었죠? 요거 밑에 그림. 이게 시스템 다이어그램이야. 요거하고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이거 두 가지를 꼭 제출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이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가운데 있는 멤버 서비스 시스템을 확장한 게 시스템 DFD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그려라. 그리고 이 들어오고 나가는 화살표의 명칭들 이거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다 명사가 돼야 돼. 그래서 멤버 서비스 시스템 그거만 이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은 명사지 뒤에서 그 프로세스들로 나눠져 있을 때는 그게 다 액션들이 이름이어야 돼. 동사들. 명칭이니까 명사형으로 표현을 하지만 뭐 처리하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처리도 동사죠. 등록하다를 등록이라고 명사로 한 거예요. 그죠? 동사형 명사죠. 그런 명칭으로
하라는 거고, 이게 이제 계층도. 이 계층도도 그리면 좋겠죠. 계층도도 그려놓으면 이게 사실은 메뉴도하고 똑같아요. 메뉴도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시스템 설계할 때 메뉴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 시스템 들어가면은 탑 메뉴가 4가지가 뜨고 여기 보면, 그리고 각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밑에 섭 메뉴가 2개씩 나타난다. 여기 마지막 거 오퍼레이션 시스템은 뭐 3가지가 나타나고 이런 메뉴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스템 DFD의 샘플이야. 이게 2개가 이렇게 합쳐진 거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요런 그림을 그리라 이거야. 컨텍스트 다이그램과 요 그림. 2개만 그리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매트릭스. 이게 이제 그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느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를 읽고 쓰고 수정하고 지우느냐, 이거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 노란색에 보면 프로세스 커스터머 애플리케이션, 이게 프로세스명이죠. 그죠? 오른 위에 가로축이 그 프로세스, 아까 라운디드 렉탱글, 그거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은 엔티티명. 여기서는 애트리뷰트까지 했는데, 이렇게 쪼개지 말고요. 그냥 엔티티만 쓰세요. 즉, 테이블명만 쓰세요, 왼쪽에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보면은 쓸데없이 애트리뷰트 쓰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이 거기까지 해서 틀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냥 테이블명만 쓰세요,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 가로는 프로세스명만 쓰세요. 그래서 그 만나는 지점, 그 셀이죠. 만나는 지점에는 CRUD 중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프로세스 커스터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고객이 그 신청서를 제출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럼 화면이 딱 떠. 자기가 신청하겠다고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그 생성되는 그 레코드가 뭐가 있느냐? 고객 테이블에, 커스터머 테이블에 커스터머 넘버, 네임, 애드레스 이런 속성들이 생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제 고객 데이터가 생기는 거지. 근데 그 커스터머 넘버, 네임, 애드레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커스터머 테이블 하나 이름만 쓰라 이거야. 그럼 C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가로에 어디엔가 꼭 있어야 돼요. 글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스터머라고 하는 테이블명에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게 누군가는 크리에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렇잖아. 레코드가 크리에이트를 할 거 아니야. 누군가는 읽어야 돼요. 어디선가는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크리에이트만 해놓고 어디서든지 R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레코드를 지분만 넣어놓고 아무도 쓰는 데가 없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 그죠? 그거 왜 만들었냐 이거야. 그런 레코드를. 저장을 왜 했냐. 그리고 이렇게 세로축으로 보면 프로세스에 반드시 어디엔가 데이터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C가 있든지 그 프로세스에서 레코드를 생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생성되어 있는 놈을 읽기는 하든지 뭐 이래야지. CRUD 중에 뭔가 일어나야지. 프로세스는 있는데 어디에 테이블명에 아무것도 없이 빈 줄이 있다. 그건 그놈의 프로세스 그거 왜 만들었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고 ER 다이어그램, 이 데이터 모델링 2가지를 한 개에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이게 점검표예요. 사실은
이걸 점검하는, 그러니까 모델링을 제대로 했나 점검하는 사람은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모델링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가로축에는 프로세스명만 쭉 나열하고, 세로축에는 엔티티명, 즉 데이터 스토어가, 그래서 이 그림들이 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ER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엔티티명들이 프로세스 모델에 데이터 스토어로 다 나와야 돼. 그죠? 말되죠? 엔티티 ER 다이어그램에는 테이블명이 있는데 그놈이 프로세스 모델링에 안 나타난다. 그거 도대체 왜 모델링 했냐 이거야.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에 없는데 이 프로세스 모델에 나타났다. 데이터 스토어가. 도대체 걔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나중에 최종 보고서 체크할 때 그걸 다 봐요. 세인다고. 만약에 ER 다이어그램에 엔티티가 10개면 프로세스 모델에도 데이터 스토어가 10개가 있어야 돼. 없으면 다 감점이야. 그리고 그 프로세스 수만큼 여기 가로축에 나와야 돼. 그치? 그리고 엔티티 수만큼 왼쪽에 나와야 돼. 이 세로축에. 그리고 그것들 만나는데 어디엔가 프로세스는 반드시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지우거나 뭐 하는 일이 꼭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엔티티도 어디에선가 걔를 CRUD 해야 돼. 안 한다면 그 엔티티는 필요 없는 건데 거기다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다 돼요. 이 네 가지 그림, 그러니까 세 가지인가? ER 다이어그램, 프로세스 모델, 이 크루드 매트릭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델링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뭐 그런 걸 다.